여러분, 저희 드디어 영주권 비자가 발급됐어요. I should be crying with tears of joy, but I'm so tired of waiting that I'm just. I know. I think we already cried out like before.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오늘 자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계속 에릭이랑 저한테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기 싫어가지고 아 이거 뭔가 좋은 꿈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제 꿈을 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스팸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깼어요. 그래서 깨서 아 뭐야 스팸이네 하고 끄고 이제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아 근데 에릭이랑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잠결에 저희가 그 케이스 트랙하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그 케이스 넘버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그걸 외우지를 못하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저희의 케이스 넘버를 딱 치고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이슈드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확 깨가지고 내가 에릭!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Scared me so much. I was like, oh, what? About dang time. About time, really. Thank you, America. 저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진짜 계획을 하나도 못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제 며칠 후면은 그 비자가 찍힌 여권이 올 거예요, 배송이. 그러면은 저희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We did it! Oh, Sophie, if you can do this, you can do anything. You passed U.S. immigration. That's one of the hardest things in the I world. think so. We don't have to separate at all. anymore. Ever again. Ever again. 진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I can't like explain how happy I Me too. am. 저희가 영주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디테일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권을 받으면은 한번 자세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이제 좀 꾸미고 파티하러 갈 거예요. 스테이크 먹을까? Steak 먹을까? Steak and wine. 너무 And 좋아. you just get whatever you want. That was hard.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스케줄을 다시 캘린더에 정리를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언제 미국에 갈지 또 한국에는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정말 아무런 약속도 못 잡고 심지어 그런 협업 제안이 와도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월부터 아무런 일정도 못 잡고 정말 매일매일을 뭔가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왔어요, 저희가. 근데 드디어 확정이 돼가지고 제가 5월까지 스케줄을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뭔가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뚝으로 막혀있다가 뚝이 사라지면서 다시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심지어 아까 에릭은 이렇게 옷 입다가 자기가 영주권을 이 신청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똥을 싸도 항상 그런 잔변이 남아있는 찝찝한 느낌이었대요. 근데 드디어 쾌변을 할 수 있겠다면서 Anyway, 정말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영주권 받은 날의 기쁨을 너무 기록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저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 페스토 파스타랑 스테이크도 나왔어요. 잉크 맛있어. Ink 맛있어? I've never heard that. I'm kind of scared. 아니야, 잉크 진짜 You 괜찮아. can't eat ink though. You can. 진짜 괜찮아. It's good, but it's weird. Taste good? It doesn't have a taste. Your teeth black now. Oh no. 대박이다. 대박이다. Let's see it. Let's see it. I got pizza. Wow. I got the pizza. Oh my gosh. Come here. Oh my god. I can't believe it's real. Oh, we'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so long. What does it say? Is how I get the social security number and
그러니까 두고 하자 그러면 한 1000개 조금 넘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1년 7개월 만에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비자가 찍힌 걸 제 눈으로 보니까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고 이제 헤어짐에 걱정 없이 계속 같이 살 수 있게 돼서 그 안도감에 눈물도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영주권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또 DM으로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저도 아직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해드렸었어요. 근데 저희도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면서 먼저 이 과정을 겪으신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블로그 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CR1 비자는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비자이고요. IR1은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배우자를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두 개는 진행 절차는 같은데 CR1은 미국 입국 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이 되고요. IR1은 조건이 없는 10년짜리 영주권이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근데 CR1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늦어져서 하는 도중에 결혼한 지 2년이 넘어버린 사람들은 자동으로 IR1으로 변경이 돼서 10년짜리 영주권이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3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10년짜리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빨리 이 불안정한 생활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1 비자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비자인데요.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K1의 단점은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과 비용은 CR1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대신에 CR1보다는 비자가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 롱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CR1으로 진행을 했던 이유는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CR1이랑 K1의 비자 발급 속도가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그냥 영주권까지 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결혼을 하고 CR1 비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은 K1이 다시 빨라졌다고 하긴 하던데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3년 7월에 결혼을 해서 미국, 한국 양쪽에 다 혼인신고를 마쳤고요. 23년 9월에 바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제출한 서류들은 이 서류들이고요. 신청 비용은 $535가 들었어요. 그리고 24년 2월에 이제 K3라는 비자를 또 한번 신청을 하는데요. 이 K3 비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임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인데 이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럼 왜 신청을 했냐? 한때 미국 이민 커뮤니티에 K3를 신청하면 CR1의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차피 CR1 신청한 사람들은 K3 신청하는 게 무료거든요. 그리고 서류도 CR1 할 때 이미 다 준비를 했던 서류들이어서 그냥 저희는 믿줘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먹힌진 모르겠지만 24년 9월에 드디어 미국 이민국에서 1차 승인이 나서 MVC라는 국립비자센터로 저희의 케이스가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제출할 서류들이 좀 많아서 한 달 동안 서류 준비를 했고요. 10월에 MVC에 2차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신청 비용으로 $445를 냈습니다. 이 영주권을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MVC까지 넘어가는 구간을 저희가 마의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승인이 될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정말 아무런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그 승인 메일이 올 때까지 1년 동안은 그냥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MVC부터는 정말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24년 11월에 바로 인터뷰 날짜 확정 메일을 받았어요.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자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한국에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확정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 달인 12월에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체 검사도 좀 저는 열받았던 게 진짜 기본 검사만 하거든요. 근데 검사 비용이 50만 4,6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민자들한테 요구하는 그 예방접종 리스트가 있는데 어릴 때 맞은 것도 공식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 다시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두, 티뎁, 독감, 코로나 주사를 추가로 맞았고 예방접종 비용만 23만 7,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제 25년 1월에 대망의 대사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저희의 좌절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는 인터뷰 날 블루레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블루레터의 의미는 비자 거절은 아니고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서류를 제출하면은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임시 거절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한 서류는 저희의 재정보증인인 어머님의 결혼증명서였는데요. 저희가 재정보증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머님의 출생증명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세금 서류에는 성이 아버님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님의 출생증명서에는 어머님의 아버지의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블루레터를 받고 좀 걱정을 하니까 영사님이 웃으시면서 아 너네 결혼 증명서만 내면 그 즉시 승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제 여권도 안 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쁘게 나와가지고 바로 어머님 결혼 증명서 스캔해가지고 딱 올리고 와 우리 이제 승인이다 이러면서 비행기표도 사고 짐도 싸면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대사관에 전화도 정말 많이 하고 메일도 정말 많이 보냈는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답변밖에 안 와가지고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작이구나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었는데 25년 2월에 갑자기 비자가 배송된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뭐야 이러고 케이스 추적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거절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지? 아직 전산 업데이트가 안 됐나? 하면서 저희는 좀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문 밖에서 택배 아저씨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딱 택배 봉투를 받고 짠! 열었는데 또 다른 블루레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여권도 같이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그냥 멍하니 에릭이랑 둘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가 블루레터를 딱 봤어요. 어떤 서류가 또 필요한지 재정보증인의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바로 또 대사관에 문의를 했어요. 영사님이 결혼증명서 내면은 승인이 된다고 하셔서 증명서를 냈는데 이 법원 서류는 또 뭐냐, 어떤 서류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하는 게 문의를 한다고 답변이 바로 오지 않아요. 제가 문의를 넣어놓으면은 이제 며칠 후에 확인을 하고 답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그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됐고요. 어쨌든 며칠 후에 답변이 왔는데 미국 대사관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가 된 부분은 어머님의 바뀐 성이 포함된 이름이 정부의 공식 문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 결혼증명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 신부 이소휘, 신랑 에릭 고메즈 이렇게 원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이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에 가면은 소휘 고메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신분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소희 고메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증명서에는 어머님의 원래 이름이 신부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그래서 어머님이 또 법원이랑 소셜 시큐리티랑 관련된 모든 정부 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완전 개명이 아닌 이상 결혼으로 인해서 성이 바뀐 경우는 따로 그걸 증명해주는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관에 없대요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알아보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게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정보증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그 출생증명서와
세금 서류에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출생증명서 대신에 또 다른 시민권자 증명 서류인 여권을 제출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여권에는 어머님의 바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사관에 또 메일을 보냈어요. 너희가 말하는 법원 서류는 미국 그 어느 기관에서도 준비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출생증명서 대신에 여권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대사관에서 그럼 여권이랑 기존에 대사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왜 준비할 수 없었는지 사유서를 영사님이 보실 수 있게 영어로 작성을 해서 같이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여권을 만들자 하고 어머님이 이제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하는데 2달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 어머님도 저희 이거를 빨리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돈을 더 내서 가장 빨리 나오는 여권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담당자가 중간에 실수를 해서 그 신청 과정이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느라 2달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미치겠는 건 여권 발급이 늦어지면서 에릭의 한국 체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제가 여권을 돌려받았잖아요. 2차 블루레터를 받으면서. 안 그랬으면 에릭 혼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같이 출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씨 여행이나 가자 이러고 그 3주간의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25년 3월에 드디어 어머님이 여권을 발급받으셔서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돌아오자마자 일항 택배를 통해서 제 여권, 어머님 여권 4본, 그리고 영문 사유서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비자 발급을 받았고 다음날 이 비자가 찍힌 여권까지 무사히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물 영주권 카드 발급 비용으로 $235를 또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총 기간은 1년 7개월이 걸렸고요. 비용은 총 $1,746, 약 245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 이후로 딜레이 되지만 않았어도 좀 진행 과정이 빠른 편이었는데 딜레이가 좀 많이 되면서 평균 CR1 처리 속도랑 비슷하게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비자를 받기 위한 여정이었고요. 이제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도대체 미국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배우자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밖에 있는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을 하는 비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밖에 살고 있어야 되고요. 대신 저는 에릭을 보고 싶으니까 ESTA로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를 한 거죠. 근데 ESTA의 최대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여가지고 저는 항상 87일, 88일 이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돈 좀 모아가지고 미국 가서 지내다가 또 90일 전에 돌아오고 이렇게 4번 정도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거랑 이어지는 질문인데 CR1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ESTA로 미국에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CR1 신청을 하고 난 후로는 2번을 더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입국심사에서 남편 보러 왔다. 그리고 나 지금 CR1 비자 진행 중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패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신 게 연애할 때 입국심사에서 남자친구 만나러 왔는지 솔직하게 말했는지 그리고 입국심사에서 물어본 질문들을 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항상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입국심사관들의 표적이 되기 좋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가 만약에 걸리면은 진짜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절대 거짓말 한 적 없고 항상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은 미국에서 체류할 만한 돈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직업이 뭔지 심지어 처음 입국했을 때 저는 세컨더리 룸에 갔었거든요. 남자친구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거기서 제 통장 잔고도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그 온라인 뱅킹 열어서 잔고도 보여주고 나 신용카드도 있다 이러고 신용카드도 보여주고 나 돈 충분하다는 거를 좀 해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기 체류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코치코치 물어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돈 관련해서는 이거를 주로 물어봤고 그 외에는 남자친구 신상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어요. 남친 직업, 졸업한 학교, 집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알고 있냐 한번 불러봐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희의 연애 스토리도 몇 번 물어봤던 것 같고 어디서 어떻게 하다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그냥 이런 기본 질문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세컨더리 룸에
중에서 다른 분들 취조당하는 것도 봤는데 이게 꼬리 질문을 막 계속 하니까 거짓말을 하면 들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운이 안 좋아서 만약에 세컨더리 룸으로 끌려가면.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나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잘 증명하면은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는데 에릭은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왜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한국이 미국보다는 결혼 비자가 좀 더 쉽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 비자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과 이 해야 하는 과정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미 그 미국 영주권 막바지에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한국 비자를 또 신청을 하는 거는 저희에게는 좀 돈 낭비, 시간 낭비였던 상황이라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미국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이렇게 딜레이가 된 상황이다. 혹시 남편의 한국 체류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한번 외국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면은 그 90일이 리셋이 된다. 근데 저희는 이미 한번 홍콩 여행을 다녀오면서 리셋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2번 연달아서 그렇게 가까운 나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반복을 하면 에릭이 한국 불법 체류로 좀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입국 심사관이 재량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이라서 자기들이 확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 그래도 계속 놀러 올 텐데 저는 에릭의 한국 체류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어쨌든 에릭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도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증명을 했듯이 저희는 어차피 어머님의 여권만 이제 제출을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받은 답변들 다 프린트하고 저희 영주권 준비했던 서류를 다 챙겨서 출국을 했고요.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에릭이 다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 때 저는 이제 내국인이니까 먼저 내국인 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릭 그 입국 심사 받는데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은 막 거기서 에릭 안 됩니다. 미국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릭 차례 됐을 때 제가 진짜 밖에서 막 기도하면서 아 제발 제발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에릭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류들도 하나도 안 보여줬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변호사 없이 준비하기 괜찮았냐?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은데 저희가 CR1을 신청하기 전에 일단 후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혼자서 진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신 분들의 후기를 봐도 변호사는 이런 서류 준비해 오세요 라고 알려주고 막상 그 서류 자체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각 비자별로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변호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에릭도 그렇고 딱히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라던가 이 부분은 좀 걸려서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고 하나라도 잘못 쓰면은 이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오타도 없도록 저희 둘이 크로스 체크를 정말 많이 했고요. 서류 제출하기 전에. 아무래도 서류가 다 영어고 좀 그런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으니까 서류를 할 때는 에릭이 좀 리드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할 때는 미국인 배우자가 좀 더 앞장서서 해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점. 첫 번째는 일단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리 속도와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한 번은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으악 뭐 이렇게 분노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일을 왜 이따구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에릭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로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사실 그 출생증명서도 저희가 그 서류를 몇 개월 전에 냈잖아요. 인터뷰하기 한참 전에. 그리고 승인이 돼서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들을 똑같이 인터뷰에 가지고 간 건데 그거를 그 전에 그렇게 시간이 많았을 때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바로 준비를 했을 텐데 막판에 와서 새로운 거를 이것저것 요구를
요구를 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확 화내고 그냥 또 다시 체념하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다시 그거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변호사를 안 써서 영주권 자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든 편이 아니었는데 롱디로 지내면서 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점은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른다는 그 답답함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일을 하더라도 끝이 보이면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정해진 기간도 없고 뭘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둘 다 이렇게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돼서 저희의 관계가 더 단단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가짜 결혼을 걸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힘들게 만들었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 에릭 안 사랑했잖아요. 절대 못해요 이거. 에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내심과 사랑을 얻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 다행이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웃으면서 저의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비자를 기다리는 1년 7개월 동안 좀 지칠 때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봤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냥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배우자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롱디 커플 제가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좌절할 때마다 항상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힘들 때마다 진짜 댓글 보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희의 좀 안정된 생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다음 영상도 편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